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최종정리의 주병준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강이죠. 네, 식강부터 하겠습니다. 식강. 출제 순위 27위. 역사의 의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참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했을 때, 뭐 지금도 공부하지만 예전에 뭐 시험 공부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참 좋은 날이 오죠. 저도 옛날에 뭐 대입 공부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겹기도 하고, 근데 세상은 참 공짜가 없는 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도 따라주고,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그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뭐 결과가 어떻든 뭐 좋든 나쁘든 그런 주어진 시간 내에 착실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요, 하늘에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해줄 거예요.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봤고, 예, 그건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출제 순위 27위 역사의 의미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있죠. 말 자체의 의미가 있죠. 사실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다. 그 역사랑 그냥 과거 사건들을 집합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 중심에 현재 중심이겠어요. 사건 중심이니까 과거겠죠. 과거 중심이고, 따라서 과거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사실 위주니까 사실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다. 대표적인 학자가 랑케죠. 그래서 실증주의 역사학이죠. 독일어는 괴슈히테라고 하죠. 괴슈히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냥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676년에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라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죠.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실 역사예요. 그죠? 근데 그에 반면에 기록으로 역사는 어떤 사건을 토대로 역사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또 과거보다는 현재겠죠. 왜? 역사가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현재가 또 과거가 되겠지만, 그죠? 그 기록으로 역사는 과거 사건과 사료를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재구성한다. 따라서 과거보다 현재 중심이고, 역사가의 편견과 선입견에 개입할 우려가 있죠.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명 사료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사료 비판. 예를 들어서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김보식이 기록으로 쓴 거잖아요. 따라서 김보식의 역사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군 신화 이런 거는 다 안 쓰고 주로 유교, 신라 중심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삼국사회가 좋은 역사서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판도 필요하다. 왜? 김부식이 어떤 편견도 있기 때문에. 역사가의 주관성과 가치 판단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학자는 E.H. 칼. E.H. 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676년에 신라가 통일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고구려 땅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통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기록이에요. 기록이죠. 왜? 뒤에 주관적 판단이 있죠.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이거는 주관성이 들어가 있죠. 판단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신라 통일은 완전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3년도 9까지 다음 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랑케의 주장을 따르는 역사 연구다. 그건 뭐예요, 이거? 사실로서의 역사. History as fact.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한다. 도고의 게슈히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다.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를 고르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1번.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를 비교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떤 사람이 고려를 중세로 봤어. 나는 중세를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고대로 보고 뭐 근세로 보지만 나는 중세로 봐. 왜? 중세를 보는데 그 근거로 그에 맞는 중세사에 맞는 근거를 여러 사료 중에서 골랐다는 거죠. 비교했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료도 자기 입맛에 맞게 고르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료가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맞는 사료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욱더 사료 비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료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답이 1번이네요. 2번. 고대 무역황인 당항성에 가서 토송의 길이를 측정했다. 토송의 길이를 측정했다. 이건 단순 수치죠. 3번. 고려시대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와 문음으로 등용된 사람의 명단을 정리했다. 단순히 명단 정리했죠. 과거 합격자, 문음. 단순히 조사한 몇 명이냐? 숫자. 4번. 돌무지 무덤이 서울 서촌동 고분과 만주의 장군청을 비교했다.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4번도 사실 역사죠. 선생님. 아니, 1번도 비교하는 건데, 이 4번도 비교하는 건데, 뭐가 달라요? 다르죠. 왜? 둘 다 비교하는 것이지만, 답지 1번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고려를 중세 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그랬어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비교했다는 거니까, 이건 판단에 더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건 4번은 그냥 단순 비교죠. 이건 단순 비교. 모양이 이렇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모양이 이렇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리고요. 자, 2010년도 지방제 문제 볼게요. 역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에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록이지. 1번이 답이네요. 2번.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3번. 사료와 역사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꼭 사료가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판이 필요하다. 왜? 역사가의 판단이 개입돼 있으니까.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4번.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 그렇죠? 사건 중심이죠. 사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출제 순위 28위 선사시대로 볼게요. 자,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를 선사시대로 보죠. 문자를 사용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선사시대를 알려면요.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자는 없기 때문에.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전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는 무리사회였다. 평등사회, 유물, 도구죠. 뼈나 뗀석기 사용했다. 뗀석기.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냥도구랑 조리도구. 사냥도구로는 주먹토끼, 집게, 팔매돌. 조리도구로는 글게, 밀게가 있어요. 근데 주먹토끼가 가장 만능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먹토끼는 사냥도 쓸 수 있고 조리용도 쓸 수 있다. 그 당시에 말하면
맥가이버 칼이죠. 만능 도구였다. 만능 도구. 되게 고급스러운,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구였다. 거주지, 동굴이나 바위 근을 살았다. 강가에 지은 막집에 살았다. 여기서 이 집은 있지만 이건 주거지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뭐 추위나 비바람을 피하는 정도지 항시 거주하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동생활을 했으니까. 정치 모습,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자가 낫지도 않아 권력은 없죠. 그러니까 아직 계급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했다. 공동체 생활했다. 경제, 수렵, 채집, 어로에 종사했고 이동생활했다. 또 언어와 불을 사용했다. 주술적 신앙, 석회암이나 뼈, 뿔 이런 걸 뼈나 뿔을 이용해서 조각을 만들죠. 그래서 주술이 등장해요.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종교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술, 그냥 비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냥 비는 거. 근데 종교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신석기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자, 유적지는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상원, 검은머루 동굴 등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연천, 전곡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유럽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모비우스 가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또 이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는요, 특히 청원인가?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요, 어린이뼈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그러죠. 흥수아이. 김웅수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이름 딴 거예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흥수아이가 발견되었다. 사람한테 발견된 게 4가지가 있어요. 덕천, 평양, 청원, 단양. 이 4곳은요, 사람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충북 단양이에요. 충북 단양. 자, 그리고요, 자, 신석기를 볼까요? 자, 신석기는 이제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도구는 간석기. 갈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구석기, 신석기가 이제, 이 무렵에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빙하기에서 이제 후빙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대체로 다 빙하기예요. 그냥 빙하기. 대체로 빙하기입니다. 물론 간빙기도 있지만 대체로 빙하기인데, 그래서 이때는 중국, 일본, 한국이 다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뭉쳐 있었어. 근데 신석기,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되면서 기후가 온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빙하가 높고, 그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신석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일명 중석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학설에서는 저 중석기를 안 봐요. 잠깐, 중석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냥 지금 설명하기는 좀 뭐하네요. 신석기 설명드리고 중석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석기는 이제 간석기를 사용했다. 투기, 처음으로 투기를 사용하고 식량을 저장, 이름 인문이 투기, 덧문이 투기, 눌러찍기 임은 투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빗살무늬 투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투기죠. 사회는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한 부족사회였다.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다. 자, 경제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석기 혁명. 이때 물론 농경은 반농사 위주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사냥이나 어로가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사냥과 어로는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자, 거주지는 바닥이 원형이거나 모가 둥근 사각형, 방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이 사각형을 한자로 방이라고 그래요. 방. 근데 우리말로 하면 사각형이죠. 그런 움집이었다. 그리고 움집이 지하에 있어서 지하. 그리고 화덕이 있어요. 화덕. 그 난방과 치사를 위한 화덕이 대체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출입구가 주로 남쪽 방향이었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움집 규모가 한 4명에서 한 8명. 8명까지 아니고 한 4명 정도. 한 4명, 5명 정도 작은 규모였다. 그리고 생활 모습은요. 의복과 그물을 자색했다. 왜냐면 이제 가락밖에 하고요. 뼈바늘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옷도 만들었고 그물도 만들었구나. 또 신앙면에서는 애니미즘, 토테니즘, 샤머니즘, 영혼 분멸, 조상 숭배 등이 등장했다. 애니미즘은 모든 동식물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고, 토테니즘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샤먼이 이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제사장,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예술적인 면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가비로 만든 칠해거리. 자, 유적지로는요, 서울 암사동, 김해 수가리, 봉산 집탄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빗살 무늬 토기가 출토되었고요. 또 그 밖에도 제주도 환경 고산리에서는요, 이름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 부산 동삼동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었다. 평남 온천 궁산리에서는요, 뼈바늘이 출토되었다. 특히 황해도 봉산 집탄리와 평양이에요. 평양 남경에서는 산화된 좁쌀, 피, 수수가 출토되어서 그 당시 농경이 시작됐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신석기 때는요, 크게 3가지가 시작됐다 보면 돼요. 신석기 때는 3가지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뭐가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 부른다. 농업혁명이라 부른다. 두 번째, 원시 신앙이 시작되었다. 원시 종교가 시작되었다. 뭐가? 토테니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조상숭배, 영혼 불멸 이런 거요. 또 세 번째, 원시 수공업이 시작되었다. 뭐가? 가락바퀴 뼈바늘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옷, 그물을 만들었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설명하다 반 중석기 볼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 학계 다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면서 일명 중석기라고 부르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잠깐 이제 빙하기에서 후빙지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헬수면이 상승하죠. 그러면서 이 한국, 중국, 일본이 대륙이 같이 연결돼 있다가 이제 각각 분리가 되면서 이제 추운 지방에 살던 맘모스 같은 거 있죠. 맘모스 맘모스 큰 동물, 이런 맘모스 같은 추위에 강한 동물들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다른 데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 남는 게 누가 있어요? 새, 여우, 토끼 같은 작고 날랜 짐승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 잠정 잡기 위해서 화살, 창 같은 잔석기, 이 잔석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중석기를 봐요. 중석기로.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석기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운데다, 과도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아직까지는 중석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석기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구석기 말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석기도 크게 보니까 구석기다. 구석기 말기 때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 국가직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갖지 못했다. 맞죠? 2번,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뜯기문 이런 게 있죠. 3번, 신석기 시대의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했다. 그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무리 사회를 무리 생활을 하다가 무리 사회에다가 신석기에 와서 약간 이제 좀 발전하죠. 부족 사회로. 그리고 청동기 때는 이제 군장 국가. 맞습니다. 4번,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냥 도구로는 글개, 밀개 등이 있었다. 글개, 밀개 등이 있다. 글개, 밀개는 조리 도구죠. 만약에 긁는 거, 미는 게 사냥 도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멧돼지 잡는데 그 멧돼지 잡으려고 하는데 긁고 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011년도 국가직 문제 볼게요. 다음 유문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최초로 사용된 시기. 가락받기, 뼈바늘, 돌보습. 신석기 시대입니다. 1번.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했다. 이게 답이네요. 1번이네요. 2번.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동도 따로 설치했다. 청동기예요. 청동기 시대 때는 움집이 지상가옥하면서 이 따로 저장 도구를 만들죠. 저장 구덩이를 만듭니다. 창고 개념으로. 3번. 미송리 치투기를 널리 사용했다. 청동기. 4번.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청동기. 자, 그 다음에 출제순위 29위 역사시대를 보겠습니다. 역사시대는 크게 청동기와 철기 이후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시대죠. 지금 현재도. 자,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 1500년인데 우리 한반도는요.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는 사유재산과 계급분화, 군장이 출현했고 그래서 계급이 등장했죠. 유물로는요. 반달돌칼, 흠자기. 반달돌칼은 그 추수할 때 쓰는 배는 도구죠. 부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민무늬 두기, 미송리식 두기 등이 사용했고요. 청동기도 사용했죠. 근데 이거는 지배층만 사용했다. 소수 지배자만 사용했다. 뭐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동검도 그렇고. 무덤, 고인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그 당시 군장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반영한다. 그 밖에 돌롤 무덤, 돌모지 무덤이 있다. 신앙면에서는요, 선민사상, 그래서 선택받은 부족, 민족이다. 그래서 우월한 부족이 열등한 부족을 정복하는 그런 의미로서 선민의식이 등장하고요. 또 단군신앙도 있죠. 생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됐고 장방형, 직사각형 움집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움집이 점점 지하에서 점점 지상가옥화했다. 석기 농기구 사용했다. 분자 사용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고금을 통틀어서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청동제 농기구란 건 없다.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왜? 청동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철제 농기구는 있다. 철제 농기구는 있다예요. 철은 청동에 비해서는 구하기 쉽다. 가볍기도 하고. 자, 주거지는요, 야산과 구릉에 거주했다. 배산임수형 칠학이 발달했고요. 움지 중앙에 있던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이동하고 저장 구동도 따로 설치했다. 또 원형의 송곡리형 주거가 등장했다. 부여 송곡리형 있죠? 부여 송곡리형이 주거가 등장했다. 또 주거의 지상가옥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창고도 등장해요. 또 주춧돌 이런 것도 등장하고 주춧돌. 예술, 흙으로 만든 거죠. 흙으로 만든 인형.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이건 사냥이나 어로를 기원하는 것이고, 고령, 양정동, 알터의 바위 그림은 거기 동심원이 있어요. 그 동심원은 태양이죠. 태양은 어떤 농경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것이죠. 이 청동기 시대에는 국가가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등장하죠. 이거 하나 더 플러스. 구석기 사람은 우리 민족의 조상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 왜 아닐까요? 끊임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 보기 힘들죠. 왜? 이동하니까. 근데 신석기 때 와서야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그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신석기 혁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착하면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무난합니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자, 두 번째 철기시대.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철기가 들어온 시기는요. 위만이죠, 위만. 위만 세력이 들어온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이때는 이제 연맹 국가가 등장하고요. 여러 나라가 성장하죠. 뭐 부여, 고구려, 뭐 그죠? 사만 이렇게 동해 옥죠. 유물로는요.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이건 청동화폐. 이거는 중국에 쓰던 화폐입니다. 붓도 있고 붓. 창원 다올에서 발견된 붓.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동화폐와 이 붓은요. 그 당시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특히 붓 같은 경우는 한자를 사용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철기 시대는요. 독자적인 청동기가 발달합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전의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중국 거를 모방한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비파형 동거 이런 거. 이건 주로 중국과의 관련성이 깊은 것인데 이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거 및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그리고 거푸집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라 해가지고 꼭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전히 지배층들은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사용 용도가 많이 축소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전쟁, 동검, 전쟁, 의식용, 의뢰용 많이 썼는데 이제 철기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청동기가 이제 주로 이제 의식용 도구로 이제 축소돼요. 왜? 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의식용 도구로 많이 축소되었다. 뭐가? 청동기가. 자, 토기로는요,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생활면에서는 청동방울과 청동거울 등 청동기는 점점 의기용, 의식용 도구로 축소되었다. 무덤은 동무덤, 널무덤. 신앙은 제천행사, 재정분리, 사만에서는 재정분리죠. 주거지, 부뚜막에 등장했다. 출입구가 있는 엿자형 주거가 등장했다. 이것은 당시 강원도에 있던 동해와 관련이 있다.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2006년도 국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청동기 시대는 농경문화가 이전 시대보다 발달했으며 이는 청동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걸거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역사상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그 답이 1번이네요. 2번. 철기시대 이후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쓰게 되면서 청동기는 의기용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이제 철제 무기가 더 강하잖아요. 청동보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는 이제 의식용 도구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맞는 거죠? 3번. 한반도 지역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되며 비파형 동원과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맞죠? 4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이 있다. 그죠? 주로 어디? 전남, 고창, 화순에 많이 있죠. 물론 그 밖에도 강화도에 있죠. 특히 고인돌 같은 경우는 세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고인돌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죠. 답은 1번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2007년도 국가적 문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주민들은 서로 평등하여 뚜렷한 계급이 없었다. 민문의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민문의 토기를 사용한 시기는 청동기죠. 무늬가 없는 거. 1번이죠. 계급이 있었죠. 2번. 석기가 농기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죠.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철기 시대에 와서야 이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한 거죠. 물론 돌로 만든 농기구도 사용했고요. 3번.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자, 그 다음에 출제 순위 32. 여러 나라의 성장 보겠습니다.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등장하죠. 부여, 옥저, 동해, 사만 등이 등장하죠. 먼저 부여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나라죠. 고구려는 뺐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전에 고구려 융성 때 했죠. 그래서 고구려는 뺐습니다. 자, 부여는 송화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와 산림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반농 반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지도 비옥하고 또 수렵됐다, 목축업됐다 알 수 있고, 정치는 오부족 연맹 국가,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있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항상 가가 들어가면 족장이죠. 1세기 초부터 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왕이란 징후를 사용했다. 그러나 왕의 힘이 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족장들이 왕을 선출하기도 했고, 그 왕이 잘못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흉년 들었다. 그러면은 흉년이 됐다. 그러면 왕의 책임을 물어서 그 왕을 죽이거나 쫓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족장은 또 사출도를 지배했고요. 이 사출도는 지방 행정구역이었다. 법률과 풍속, 이 부분이 잘 나오죠. 투기가 심한 부위는 사형시켰다. 그리고 일택시비법, 도둑질한 경우에는 그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보복주의죠. 보복.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한다. 간음한 자와 투기한 여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당시 부여가 남자 중심의 가보장자 사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순장이 있고, 우제전복. 우제전복은 그 소의 발바닥을 보고 그거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천행세로서 12월에 영고가 있었다. 그러나 부여는 결국 연맹왕국으로 지내다가 고구려한테 멸망합니다. 고구려 문자 명왕에게 멸망당합니다. 494년. 그러나 이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 왕실로 이어지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부여는 중국과의 관계할 게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고구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중국 측의 사료를 보면은 부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하죠.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 옥저. 함경남도의 동해안 평화지역이다. 정치적으로는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고 왕이 없고 읍군과 삼루라 불렸던 군장의 통치. 해산물이 풍부했다. 그리고 풍속으로는 민며느리대. 잘 아시죠? 어린 여자애를 키우다가 나중에 결혼시키는 일종의 매매혼이죠. 이거는 신부의 노동력을 얻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가족 공동묘, 골장자라고 그러는데, 가족 공동묘를 있고, 거기, 그 옆에다가는 항아리에다가 쌀을 넣었죠.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 동해는 옥조 바로 밑에죠. 그래서 옥조와 마찬가지로 국왕이 없고 군장에 통치했다.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당궁, 과하마, 반어패가 있었고 명주와 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풍속으로는 족외혼, 책화, 다른 부족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말이나 소로 배상했다는 그런 책화가 있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해야 하는 제천 행사로서 무천이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했어요. 그런 토테니즘이 있었다. 자, 사마는 마한 변화 진안인데요. 한반도 남쪽이고요. 고조선 이주민 누굴까요? 그렇죠. 그 유만이 고조선에 망명하죠. 그러면서 거기 누구입니까? 그 준왕이 쫓겨나잖아요. 왕이 되면서 유만이 왕이 되면서 준왕이 쫓겨나면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죠.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세력들. 그래서 고조선 이주민과 토착민이 결합했다.
마한 54개국, 변한 12개국, 진한 12개국 등 이렇게 있었고, 특히 마한의 목지국이 마한을 통솔하게 됐고, 또 크게는 사만 전체를 통솔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만은 재정분리사회다.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만은 재정분리죠. 신지와 읍차라 불렸던 군장이 정치를 담당했고, 청군이라 불렸던 자가 농경과 제사를 담당하고 소도를 지배했다. 소도를 지배했다. 이 소도는 신성지역이죠. 그리고 주술보다는 제사 강조,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군장과 청군은 어떤 힘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벼농사와 저수지가 많이 발달했다. 또 두레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죠. 특히 변화는 철이 많이 나서 낭낭으로 수출하거나 화폐라도 사용했다. 또 제철 행사가 있었어요. 자, 수린날이라고 불리는 5월제, 또 계절제라고 불렸던 10월제, 이렇게 제철 행사가 있었고, 마하는 백제, 변화는 가야, 진화는 신라로 각각 고대국가로 발전했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6년도 국가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왕과 귀족이 죽으면 순정했다. 일제시비법과 우제전법이 있었다.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죠.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1번, 지방을 관할하기 위한 사출도가 있었다. 맞죠? 2번, 고구려 태조왕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아닙니다. 고구려 문자명왕. 장수왕 그 다음 왕이 문자명왕이에요. 그래서 494년에 결국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문자명왕. 답이 2번입니다. 3번, 송화강 유역에 평야지대에 있었다. 맞죠? 4번, 제천 행사인 용고 때에는 제수를 풀어주기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천 행사라는 게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또 농경을 풍성한 어떤 농사를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축제예요, 축제. 온 나라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축제에 온 국민이 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수를 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1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산물이 생산되는 사회에 대한 맞는 사실은 단군,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고, 과하마는 작은 말이에요. 키가 작은 말.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 동해죠, 동해. 1번, 도둑질한 자에게는 12배의 배상을 물게 했다. 부여. 2번, 다른 부족 생활권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동해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책화. 그래서 이 동해의 책화는요, 이 시족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해의 책화, 조계원. 동해의 조계원, 책화는 시족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건 변환이죠. 4번, 매매현의 일종이 민며느리제가 행하여졌다. 5점입니다. 5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자, 이렇게 10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의 11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